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보고 또 기사 행간에 또 밑줄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밑줄 그어볼 뉴스는 대통령 오늘 오전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네. 사상 첫 언택트 형식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건 저거 아니겠습니까?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최종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낙연 대표가 사면 건의 얘기를 꺼냈다가 한 차례 좀 호되게 예. 홍역을 겪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사면 이전에 전제가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당사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 오늘 대통령의 말씀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예. 사법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 또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이제 사면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어떤 통치행위고 통치권을 통해서 사법적 결론을 중단시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또 전례도 있고요. 예. 또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을 어느 시점에선가는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예. 과연 이제 지금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냐. 이제 막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고 예. 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예.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고민을 시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또 여론과 예. 정치권 내의 논의 이런 것들을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원칙적인 입장 정도만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예. 이상 그 얘기가 나가기에는 예. 지난 이낙연 대표의 그 한 차례의 예. 사면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된 여론이 너무 나쁘다. 예. 이런 결론을 대통령께서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은 이 사면론을 꺼내들었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가 교감한 거 아니고 예. 본인의 오래된 소신이고 시점을 봐서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건의하겠다. 네. 라는 거여서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았는데 예.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 이 사면이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를 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낙연 대표의 이 체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게 정권 차원에서 사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네. 점을 시사하면서도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발언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사면 얘기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기사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네. 이낙연 대표가 만났네. 그래서 사면을 여러 차례 얘기했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양측은 다 좀 부정하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보도가 왜 지금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사면론의 배경이 뭐냐 예. 이런 거를 이제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예. 또 그에 대해서 언론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예. 대통령의 흔히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예. 이분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견과 또 이낙연 대표 사이를 오가면서 예. 전달한 거 아니냐 메시지를
뭐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진 기사들이 나왔는데 정확한 건 뭐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네네. 만나긴 했으나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양정철 씨가 조만간 이제 뭐 미국에 출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본인은 야인의 위치에서 특별한 지위를 맡지 않겠다.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인구에 회자되지도 말아야죠. 그게 저는 훨씬 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직에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마치 이게 그림자 권력처럼 여당이나 혹은 정권 내부의 어떤 이슈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건 네. 적절한 처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양정철 씨가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 한편으로 자꾸 이런 그 정치적 구설에 휘말리는 거는 적절치 않고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손의원 전 의원이 이 양정철 전 원장한테 많이 컸다.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 발언도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근데 이제 신년사에 대통령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네네.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나오려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일단 지난번에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밝혔던 대략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도심의 역세권이나 이런데 용적률을 상향해서 예. 좀 고밀도 개발을 하고 또 그 일부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예.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예. 그런 형태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네. 식의 윤곽을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그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대강의 그런 어떤 정책 방향, 그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최대한. 예. 근데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집값 안정을 포함해서 이제 전월세 안정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주거 안정에 최선을 기하겠다라는 네. 정도의 언급이지 않을까 싶고, 조만간 아마 부동산 대책이 한 차례 더 발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양도소득세 뭐 예. 완화하니 인하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오늘 오후에 예. 정부 합동으로 그 양도세 인하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부 합동 발표는 이제 실무선에서의 합동 발표고, 네. 그래서 여기서 과감한 공급 대책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나 조만간 아마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텐데, 예. 그에 대해서 방향 정도를 예고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날렸고, 또 이제 이번 주에 20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 관련해서도 뭐 외교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요. 상당 예. 부분 여기에 그 오늘 기자회견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게 이제 남북미 모두 지난주 이번 주를 전후로 해서 정상들 그 입을 통해서 예.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방향과 메시지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선제적으로 이제 북한이 먼저 미국을 향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해라. 예. 우리는 뭐 선대선 강대강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것만큼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이제 미국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막 인사를 하고 있고 예.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입니다만, 과거의 민주당 행정부들에 비해서 이 한반도나 대북 정책의 비중이 좀 높아질 거다. 네. 중간에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를 거치기도 했고, 트럼프 행정부 과정에 이 탑다운 방식의 이 대북
그 외교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예. 그보다 이제 바텀업이라는 과정을 더 중시하겠지만 과거의 전략적 인내 시절에 비해서는 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중시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예. 인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예.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무장관 지명자나 국무부장관 지명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정부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게 이 운전자론이거든요. 네. 더 이상 이게 이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을 지켜보며 따라가는 그런 소극적 역할이 아니고 예. 운전석에 앉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지금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지금 3월로 예정돼 있는 남북합동 군사훈련 이거를 그대로 할 거냐. 예. 만약에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 기간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파탄 상태로 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외교 전략 하에 혹은 포석 하에 그걸 뒤로 미루고 적극적인 이 대북 대화와 외교에 이 외교의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느냐 예. 이게 첫 번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박 의원님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 한 반밖에 안 남았는데 밑줄 한 몇 개 그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잠깐 짧게라도 긋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 이거 볼 때 지금 보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출마 선언하셨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조건 못 대고 한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좀 있겠습니까? 예. 뭐 여론조사로 보면 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무엇보다 10년 전에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장을 사퇴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서울시장 시대를 결과적으로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원죄론이 있어요. 예. 그 원죄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텐데 뭐 어제 사과도 하고 그러나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재보궐선거 이 서울시장의 적임자다. 언제 그 서울시장을 업무 파악을 하고 언제 뭘 하겠느냐. 나는 준비된 시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반대로 아마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무상급식 논란처럼 무상급식 때 그 논란 때 행동처럼 그렇게 돌출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서울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무책임한 시정을 시민들이 또 경험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바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런 논란이 그 경선 내부 과정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필기시험 보기 전에 그 조민 씨의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기각되긴 했지만 이거 그렇더라도 가처분 신청 왜 하셨는지 좀 이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거는 조민이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하는데 그 법률 관계에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원고 적격성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본안 소송인 그 조민이 의사 면허를
그 시험을 볼 자격이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본안 소송에 대한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네. 그 의사회가 그 재판부에 판단을 요구를 한 것이죠. 예, 그럼 본안 소송은 지금 당연히 계속 진행되는 거죠? 별도로? 일단은 기각됐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의 그 법률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방향으로요? 뭐 어떤 이를테면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요? 이게 조금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회원들인 의사들이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한 법적 그 대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합격 여부는 원래 그 개인한테 개별 통보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합격 여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네, 그 일부 매체에서 조민 합격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메이저 매체 기자분이 확인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나왔죠.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SNS에도 뭐 축하한다 그런 게 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확인하셨단 말씀이시죠, 당연히. 네, 그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뭐 그 게시를 했다가 그 지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간접적인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제 SNS도 그렇고 그 여러 사이트 보면은 이 조민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의 뭐 격앙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신 이유 뭡니까? 합격. 이게 지금 의료계가 찬반이 나눠졌다는 거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그 대부분의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를 했고,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을 찍고 싶다고 말한 거는 의사 가운은 의사 직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이어받아 반영한 그 1948년 제네바 선언에는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민의 경우에는 그 조항들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임 회장께서는 이 조민 씨가 이제 끝까지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내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 입학 단계부터 이제 어떤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유라 씨라든지 뭐 성대 교수 자녀라든지 숙명여고 쌍둥이 그 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과 이게 다르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를테면 조민 씨에 대해서도 각 그 해당 학교들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뭐 처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그 정유라 건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교육부하고 이화여대 청담고에서 나서서 입학을 취소시켜서 정유라가 중졸이 되었고요. 서울대 치전원 성대 약대 교수 자녀 건이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자녀 강원대 수의대 입학 건이나 전북대 건 등도 역시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이 적극 나서서 입학이 취소되고 형사고발되었고요. 숙명여고 쌍둥이 건은 교무부장인 아빠가 실형을 받은 데 더해서 미성년자인 쌍둥이까지 바로 퇴학을 당하고 법원에서 1심 실형까지 받았고요. 오직 그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그 대통령께서 마음의 빛이 있다고 한 조국 씨 자녀에만
이런 조치들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결국은 특히 그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그러니까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결정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어쨌든 뭐 취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입학 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그 1심 재판부가 그 판결문 요약본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예. 아마 주요 메이저 언론 매체 기자들한테는 판결문 그 전문을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판결문 요약본이나 전문을 읽어보신 그 국민들은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히지 않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요, 이 국가고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당연히 취소가 된다고 보고요. 예.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법적인 근거를 들자면 의료법 5조의 의사면허 조항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석사 자격을 가진 자가 예.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졸업의 전제가 되는 입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졸업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 의료법 5조의 97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니 당연히 의사면허 역시 취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만약에요, 이제 조민 씨의 뭐 합격이라든지 면허가 정당하다고도 생각하는 판단하는 분들의 그 의견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응시 자격 여부를 떠나서 국가고시는 사실은 실력을 보는 거 아니냐. 그 실력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그 실력 입증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그분들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요. 예. 의과대학에서 한 학년을 진급을 하려면 네. 20%씩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탈락을 시킵니다. 예. 그런데 조민의 경우에는 지금 2번을 요구를 했고 네. 세 번째 요구를 하려니까 부산대 의대가 학칙을 바꿔서까지 진급을 시켰거든요. 학칙을 바꿔서까지 진급을 시켰다.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도서관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는 예. 그렇게 3번 유급당해가지고 학교에서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조민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조민 씨 국가의사고시 응시 또 합격 또 뭐 면허증 발급하겠죠. 이게 뜨거운 논쟁거리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말 사이에 제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들에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예. 그 댓글을 보면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신 독재 시절이나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 입시가 밝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 투쟁 때 경찰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 씨 직업이 부산시 수도국 직원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엄혹한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예. 지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자녀도 예. 서울대를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누구보다도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데서 예.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대화인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예. 이미 조국 씨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자격자인 조국 자녀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예.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그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청취자분께서 질문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917님께서 자, 그러면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한 뒤에 뒤늦게 국시 재시험 요구하는 건 정당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는 예.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요. 네. 의대생들이 국시 요구를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사태에 대해서 예. 그 의사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부가 요청한 바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의대생들은 거의 60, 70%가 예. 요구 불사하고 가겠다 네,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었습니다.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에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자, 앞으로 오늘 18일이니까 20일에 하니까 이틀 남았네요. 자, 바이든 내각 속속 꾸려지고 있는데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전 정권과?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각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양성을 토대로 미국다운 내각을 만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대로 인종과 성별 등에 대한 고려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예. 국무, 국방, 재무, 법무 등 빅4로 불리는 이 요직은 예전에는 백인 남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고 전제할 경우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될 예정이고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여성 재무장관을 예약했습니다. 또 알레한드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지명자는 첫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장관이 되고요. 예. 배 팔랜드는 첫 원주민계 내무장관이 됩니다. 자, 보니까 그 거론되는 이름을 봤더니 우리나라 성씨가 붙은 분들 보이던데 보니까요. 그럼 한국계들도 주요 직책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일정 담당 국장에 지명된 한국계 진아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진아리. 앞서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도 일하며 노하우를 쌓은 이 진아리는 질 바이든 영부인의 일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바이든 캠프에 합류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의 일정 담당과 모금 이벤트 국장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정보기관 분과위원회에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 자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박이요? 예. 네네. 정박은 CIA와 국가정보국에서 약 8년 동안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한 대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바이든 캠프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관련 외교 정책을 조언해 왔습니다. 예,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인선한 사람이니까 또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내각 인준은 좀 빠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각 인준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예. 바이든 당선인의 고민거리입니다. 주요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에 열리는데 예. 상원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취임식에 맞춰서 가까스로 몇 명은 인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상원의 탄핵과 내각 인준 등의 현안을 좀 병행해달라 이렇게 간청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자칫하면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매몰돼 자신의 내각 인준과 코로나 부양안 처리 등에 소홀할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코로나가 보니까 언뜻 듣기로도 하루 확진자 6천 명대 같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번 연기된 도쿄올림픽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고노 장관은 14일 올해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개최 여부가 어느 쪽으로 돌아설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러면서 올림픽위원회는 플랜 B나 C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부 외신들은 코로나 확산 와중에 일본 강요 중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7월 올림픽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자칫 이 올림픽도 못 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도 다음 달에 이제 그 백신 접종 시작할 텐데 노르웨이에서는 그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23명이 숨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한 사망자가 14일까지 23명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들은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백신을 맞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졌고 대부분이 요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고령자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백신을 맞고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사망하셨는지 네. 이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거의 그 하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수백 명 숨졌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보니까 그럼 그 중에 포함된 분들이라서 이게 어떤 네. 사망 시점과도 이제 같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 규명하는 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국은 백신 접종의 경미한 부작용이 예. 취약층에게는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예. 고령층과 말기 환자는 백신이 지나치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접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예. 네, 노르웨이 의학청은 백신의 부작용은 열과 메스꺼움이었고 이 부작용이 노환이 있는 일부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화이자는 노르웨이 당국의 사망 원인 조사에 협력 중이며 현재로서는 사안 발생 수가 경고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였습니다.